됐는데 2012년도부터서 하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북한에서 600명이 내려와서 뭐 폭동을 일으켰다는 둥, 또 뭐 나와 윤사모니가 북한과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같이 이 글을 쓰자 해가지고 2012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조가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저희들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서점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간접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점을 만들게 된 거고. 도청의 태극기를 조기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집에서도 조기를 개항하자고 홍보합시다. 이제 곧 사람들이 도청 광정으로 모여들 텐데 조기를 개항해 놓으면 억울한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검은 리본을 만들어서 도청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건 어때요? 부터 녹두 서점의 5월 출판 기념회를 여러분들의 큰 함성과 박수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동적으로, 역동적. 자, 그렇게 찍으시고, 자, 꽃다발 높이 올리고, 세 분 다 높이 올리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년 5월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것도 자기 담양 추울산 아시죠? 추울산 바로 아랫동네 제가 살던 곳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5월은 그때 5월 어느 날 제 바로 윗집이 전방 가게였는데 거기에 밤늦은 시간에 한 8명을 젊은 형들이 오셔가지고 그 동네 그 전방 아줌마가 밥을 차려주면서 거기 이야기를 듣는데 뭐 담양 경찰서가 털렸네, 광주에서 난리가 났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권들이 일부러 이렇게 몸을 낮추고 들불야학이나 광대 같은 제2전선에서 지도부를 형성해서 항쟁을 실질적으로 리드했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현애 작가님도 그러시고 김성집 작가님도 그러시고 두 분 역시 이제 5월 21일 그 어느 날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군들이 그 차에 탑승해서 촛불 들고 무장한 시민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두 분이 다른 장소에서 그걸 못 가시고 똑같이 돌아오십니다. 다시 정선으로. 그래서 이게 시민의 마음이구나. 즉 이게 바로 민심이고 청심이었구나 라고 광산유치장에서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유치장 앞에 이렇게 창살들을 잡고 서 있었던 여성들을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꼭 전해줘야 되겠다. 스스로 하기는 참 힘든 여성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보시면 위해서 하나를 완성시켰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예비검색으로 들어와서 뭐 아가씨 인터뷰 아가씨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서영 후배님
약지는 얘기서부터 공성이 시작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총보다 더 무서운 게 어쩌면 예술가로서 낭만성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직적 유포를 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5월이 그리고 5월의 여러 진실들이 국민들에게 100% 전달이 돼서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도 국민들 속에 꽉 차 있지 않다는 거죠. 문상원이도 성년형 소개로 한번 만나고 사실 이제 김상윤 형님보다는 이제 우리 김상집이 오랫동안 뭐 기독교 공안 검사들이 강주에서 제일 싸나운 여자. 이 여자만 없으면 우리 업무가 절반은 줄인다고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싸납쟁이 같은 안성녀입니다. 감히 저도 말씀을 드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극히 그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아, 열등감. 네, 아마도 이 중에서 감옥살이 안 가본 사람 아마 저 뼈는 그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전에 5월 을을 빼고 1, 2, 3, 4, 6행시를 하겠습니다. 6행시. 녹음 짙은 5월에 두 말할 것 없이 한마디로 서걱거리는 가을에도 점점 익어가는 녹두 서점 주인공. 우리 김상윤 선생, 김상집 선생, 우리 이 선생님들은 이 정말 사상의 혁명을 해야 돼, 알아야 된다. 이래서 녹두서점을 나는 개설했다고 생각하고. 그 5월 17일 예비검속 됐을 때 남편이 예비검속 12시에 되는데 뭔가 잡혀가면서 쪽지를 하나 탁 방에다 던져주고 간 게 다음날 전화해봤더니 녹두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니까 불고 뭐 보통 책인데 변혁시대 한국사라고 아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또 6.25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같이 흘러왔었고 평상시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요. 3번 많이 존경합니다. 이 책에서 제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영원히 우리 혼이 기록된 내용이 아쉽지만 다시 그것을 제대로 복제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또 바라보게 하는 작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녹두서점의 5월 이 책은 윤상원 자네를 위한 거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들 모양이네요. 얼마나 고생을 했다. 그러나 그 고생을 했지만은 그 수십 년이지만 그래도 그 우리 이렇게 애썼다,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런 대로 운이 좋은 그 나라다. 보완하는 그래서 이런 강론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글을 쓰시는 이번에 책을 보니까 그 기억을 새록새록하게 지록이 돼 있어서 아무튼 그때 죄송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광산유치장에서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그 유치장 앞에 이렇게 그 창살들을 잡고 서 있었던 여성들을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꼭 전해줘야 되겠다. 스스로 하기는 참 힘든 여성들이 많았어요. 가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예비검색으로 들어와서 뭐 아가씨 인터뷰 아가씨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서영 후배님. 그런데 새벽에 다니시기만 하고 저녁이면 막걸리만 다시고 오신 해관 선생님 책을 팔아주게 되면 녹두선 희녀 활동을 하시던 장두석 선생이 용자를 해줘가지고 녹두서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 아들 내미가 종종 뭐 들은 얘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들이나 딸들한테 5월 얘기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살으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가족끼리 저희들 얘기를 또 나눠본 적도 없어요. 이번에 글을 써놓고 나는 내 아내나 동생 글을 읽어본 적이 없고 아마 동생도 내 글이나 제 아내 글을 읽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내 글을 쓰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다른 사람 글을 내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39년 만에 내 아내가 뭔 일을 했는지 동생이 뭔 일을 했는지 그걸 처음으로 제가 읽게 됐어요.